네, 돈 되는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오늘은 회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보돈에서의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되는 이유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만성 회장염이 있는 농장에서의 회장염 컨트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돈에서의 급성, 출혈성 회장염 케이스입니다. 이 사진은 후보돈에서의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한 사진입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이 혈변과 급성 폐사를 사진에서 보듯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대한 발병 원인입니다. 이 디지즈 오브 스와인 시판을 보시면 이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대한 발병 원인은 이 회장염균의 노출 정도와 회장염균의 면역 상태에 따라 발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돈장에 대한 회장염의 면역 수준이 낮을 경우에 받는 농장에서 회장염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할 수가 있고요. 종돈장에서 회장염 면역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장에서 순치 기간 동안에 회장염 면역 수준이 낮게 되면 또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는 급성 출혈성 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위해서는 항생제가 없이 회장염에 노출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발병하는 농장들을 보면 이 격리순치사에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염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분만사나 교배사로 이동한 이후에 급성 출혈성 회장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격리순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기존 교배사나 이민사의 분변에 노출될 기회가 없으면 또 교배사나 이민사로 이동해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위해서는 항생제가 없는 기간이 격리순치 기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돈장에서는 회장염의 노출 정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8개 농장인데요. 일반 농장으로 가면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하는 농장의 항체 양성률과 항원 양성률을 보면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장으로 가면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되지 않는 농장의 회장염에 대한 항체 양성률과 항원 양성률을 보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항체 양성률과 항원 양성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돈장에서 많이 회장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 받는 농장에서는 급성 출혈성의 회장염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장염에 대한 본인 농장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장의 회장염에 대한 이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1년별 차혈을 통해서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별로 분변을 채취하여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로 채취 1령은 체열 같은 경우에는 71령, 111령, 151령으로 각 5주씩 체열하면 항체 수준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항원에 대한 평가는 체열한 개체에 대한 분변 채취를 한다면 항원 양성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 농장에 회장염은 감염되어 있고 농장 시스템에 따라 항체 양성률과 항원 양성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원 양성률과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서 입식받은 농장은 급성 출혈성 회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장에서 충분한 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은 후보도는 회장염을 순치하거나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줘서 반드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급성 출혈성 회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회장염 순치 방법에 따른 회장염에 대한 항체가 수준 차이입니다. 실험 방법은 후보도 입식 후에 4주간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한 농장에 대한 회장염에 대한 항체가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후보도 입식 후에 2주간 항생제를 급여하고 2주간 교배사 분변을 활용하여 순치 후 회장염에 대한 항체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실제 교배사의 분변을 채취해서 이 후보들한테 뿌려주는 사진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상이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 순치사에서 항생제만 투여한 그룹의 항체가를 보면 151령의 60%였던 항체가는 192일령의 20%로 항체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교배사 분변을 이용해서 순치한 농장 같은 경우에는 151령의 20%였던 항체가는 201령 돼서 100%로 전체 모든 후보돈이 면역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에서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임시사 또는 교배사의 모든 분변을 이용해서 자연 면역을 시켜주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빼는 기간이 생각보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베링거 인게라임의 회장염 백신을 경구로 투여하신다 그러면
이 후보돈이 교배사, 이민사로 이동 후에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되는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성 회장염이 있는 농장에서의 회장염 컨트롤 사례입니다. 이 농장의 질병 상태는 PRS 음성, 흉마폐렴 양성, 유행성 폐렴 양성, 회장염 양성, 살모넬라 양성이고 PED는 음성인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번식 육성 성적은 중간 정도이며 자돈사 폐사율은 2%, 육성사 폐사율은 3% 정도 나타내는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 비육 말기 121령에서 131령에서 설사 증상이 확인됐고 위축돈이 다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성 폐사와 위축이 이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7년 10월에서 11월까지 이전 폐사율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5%대의 폐사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증차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90kg 도달령도 보통 10월,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증체가 좋아지는 패턴을 그려야 하지만 만성 회장염으로 인해서 증체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대한 회장염의 항체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21년까지 80%의 개체가 음성을 나타냈고 151년 돼서야 40% 정도가 양성 전환되어서 이 늦은 회장염 접촉으로 인해서 비육 후기에 급성 감염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늦은 감염일령이 농장에서의 육성돈, 비육돈에서 급작스러운 폐사율 증가와 증체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회장염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늦은 감염이 일어난 이유는 이 자돈사의 설사, 호흡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항생제를 투여했을 시 이 회장염에 대한 면역을 형성할 수가 없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장염은 보통 20일에서 45일 정도의 자돈에 노출시켜도 임상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돈사의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어린이령의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시켜 주시고 70일령이나 100일령의 항생제를 투약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항생제 투약입니다. 항생제 투약은 가장 쉽고 돈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71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는 건데요. 100일간 톤당 10,000원짜리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한다 그러면 비육 2당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출하 전에 항생제를 뺄 경우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간헐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은 10일간 항생제를 투약하고 2주간의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러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은 비용이 2당 2,000원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사유라 라인이 되어 있는 농장이 없으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회장염 백신과 항생제를 간헐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돈에서 회장염 백신을 진행하고 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70일령, 100일령에 10일간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농장의 항생제 사용량도 적게 하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비용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실제 자돈사 백신을 하고 간헐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이후에 폐사율이 감소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90kg 도달령도 원래대로 감소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성 회장염 농장의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육 출하까지 항생제를 투약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은 없을 수 있으나 투약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키로당 10,000원짜리 항생제를 2kg간 투약 시에는 비육 2당 5,000원이 소요가 되고요. 키로당 15,000원짜리 항생제를 사용하면 2kg당 투약 시 비육 2당 7,500원의 항생제 비용이 듭니다. 간헐적인 항생제 투약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인 항생제 투약으로 투약 비용은 적지만 항생제가 투약이 없는 시기에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0,000원짜리 항생제를 2kg 투약 시 비육 2당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비육 출하까지 쭉 항생제를 투약하는 농장에 비해서는 항생제 비용이 적게 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회장염 백신과 항생제 투약을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백신을 통해 비육 말기까지의 면역을 충분히 형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호발한 인력의 항생제를 투약해서 임상증상까지 줄인다면 농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생제 투약 비용은 비육 2당 1,000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백신 비용은 2당 2,000원 정도라서 총 3,000원 정도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간헐적인 항생제 투약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긴 하지만 항생제가 없는 시기에 급성으로 폐사 가능성이 적어져서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만성 회장염으로 인해 폐사가 일어나거나 증체 저하가 일어나는 농장이라면 회장염 백신과 호발일령의 항생제 투약을 통해
항생제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까지 급성 출혈성 회장염과 만성 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장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